서늘한 바람이 한서연의 뺨을 스쳤다.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회색빛 하늘은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무거웠다. 몇 주째 이어진 아버지 한재욱 회장의 위독한 소식은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때부터 서연은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다. 아버지의 무관심과 새어머니, 그리고 이복동생 한유진의 노골적인 경멸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감추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존재는 이 집안의 완벽한 그림에 드리워진 유일한 흠집 같았다.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줄 알아요.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유진은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연에게 향하는 짜증과 비웃음이 역력했다. 유진은 언제나 그랬다. 서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가 이 집에 있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유진을 응시했다.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걱정스럽지도 않아. 걱정 내가 왜요? 어차피 유원장은 이미 다 정리되어 있고 회사는 내 것이 될 텐데 당신처럼 한 푼도 못 받을 사람이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유진은 비아냥거리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서도 이 집에 빌붙어 사는 것도 대단하다. 정말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그녀는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을 뿐이었다. 비록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번도 따뜻한 미소를 보여준 적 없지만 그래도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날 밤 한재욱 회장은 결국 숨을 거두었다. 그의 죽음은 예상된 일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여전히 충격이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조문객들은 끊이지 않았고 유진은 상주로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서연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인의 큰딸이라는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변호사가 유원장을 공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재욱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숙연한 얼굴로 유원장을 읽어 내려갔다. 예상대로 회사의 경영권과 대부분의 자산은 한유진에게 상속되었다. 서연에게는 아주 작은 규모의 부동산과 현금이 전부였다. 그것마저도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여기 특별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한서연에게는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계약이 완료될 시 마지막 조각에 대한 권한이 부여될 것입니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계약 이혼을 전제로 게다가 마지막 조각이라니 그녀는 황당함에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비웃었다. 아빠가 당신한테 마지막까지 신경 써준 거지. 안 그래, 결혼해서 쓸모나 있게 만들려고.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박 변호사님, 제가 언제 그런 계약에 동의했죠? 박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의 일부입니다. 이미 서연 씨의 인감과 서명이 날인된 혼인 서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머리가 멍해졌다. 자신의 인감과 서명, 그녀는 그런 적이 없었다. 누군가 자신을 속인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시선은 유진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모든 것이 유진의 계략임이 분명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갔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즐겨 찾던 서재에 자주 왔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추억과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낡은 책들을 뒤적거리던 서연의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잡혔다. 봉투 안에는 한서연 혼인계약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류를 펼친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계약서는 그녀와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성 사이에 체결된 혼인계약이었다. 계약 내용에는 몇 달 안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이혼 시 서연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한재욱 회장의 지시에 유진과 강민준이 공모하여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이었다. 서류 곳곳에는 아버지의 서명과 함께 유진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와 유진이 자신을 속여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 서연은 숨이 막혔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눈앞이 흐려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나 사랑했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그는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건가? 어머니가 떠난 후 아버지는 늘 그녀를 외면하고 냉대했다. 이제야 그 냉대의 진정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를 이용하고 버릴 계획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민준이라고 찍혀 있었다. 서연은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강민준입니다. 우리 곧 결혼할 사이가 될 테니 미리 인사하는 게 좋겠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소름 끼치는 냉기가 배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듯한 뉘앙스를 감지했다. 무슨 소리예요? 난 당신을 몰라요. 결혼이라니 말도 안 돼요. 서연은 격분하여 소리쳤다. 모르세요 계약서에 서연 씨의 서명과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던데. 회장님도 동의하셨고 유진 씨와도 이미 다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민주는 태연하게 말했다. 곧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우리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부채들이 조금 있는데 서연 씨가 배우자가 되시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비 신부님. 민준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부채 자신이 그의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고 이것은 단순한 이혼 전제 계약이 아니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완벽한 함정이었다. 강민준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 전화가 끊긴 후 서연은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부림쳤다. 자신의 친아버지와 이복동생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잔인하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의지할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를 밝혀내고 자신을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조각이 무엇이든 그것은 분명 이 거대한 퍼즐을 풀 열쇠일 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순진한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잔인한 게임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강인함과 복수심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한서연은 강민준과의 결혼 계약서와 아버지의 유언장에 적힌 섬뜩한 조항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리고 유진이 이런 잔인한 함정을 파놓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서류 봉투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서명, 유진의 이름, 그리고 강민준의 도장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맞춰진 거미줄 같았다. 젠장, 서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말랐는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심장 속에서 끓어올랐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배후를 밝혀내고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자들에게 맞서 싸워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굳은 결심을 한 채 집을 나섰다. 그녀는 일단 회사를 통해 강민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한재욱 회장의 회사였던 태양테크는 현재 유진이 임시 대표를 맡고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 직원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이미 유진이 서연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었다. 회장님의 눈밖에 난 큰딸, 돈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려는 여자, 그런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러나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어머, 언니 오셨어요. 일찍도 나오셨네요. 유진이 사무실 입구에서 팔짱을 낀 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결혼 계약서 말이야. 내 인감이랑 서명. 네가 조작한 거지. 유진은 피식 웃었다. 조작이라니. 심한 말이네요.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당신이 쓸모라도 있게 만들려고. 그리고 강민준 씨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여자에게 딱 어울리는 빈털털이랄까. 강민준이 누군데 왜 그 남자랑 결혼하라고 한 거지?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야 아버지가 당신에게 물려줄 유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셨나 보죠. 강민준 씨는 빚이 좀 많거든요. 당신이 그의 아내가 되면 그 빚이 다 당신 책임이 될 거예요. 명의도용이니 뭐니 시끄럽게 굴면 당신 앞으로 남은 그 작은 재산마저 몽땅 날아갈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유진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유진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깨달았다. 유진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짓밟으려 했다. 그리고 언니, 당분간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직원들도 언니가 여기 있는 걸 불편해하고, 저도 언니 얼굴 보면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요. 유진은 싸늘하게 말하며 등을 돌렸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유진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유진의 소나귀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반드시 이 함정에서 벗어나 복수할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태양테크의 오랜 직원이었던 김 비서에게 몰래 연락했다. 김 비서는 한재욱 회장이 가장 신뢰하던 인물 중 하나였다. 김 비서가 서연에게 비밀리에 보내준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강민준은 겉으로는 촉망받는 스타트업 CEO였지만 실제로는 거액의 사채빚을 지고 있었고 그의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령 회사나 다름없었다. 그는 유진의 그림자 뒤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유진은 강민준을 이용해 서연의 남은 재산을 가로채고 그에게 빚까지 떠넘기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서연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강민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최근까지
JK투자라는 사채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JK투자는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그들의 배후에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유진이 이런 위험한 조직과 손잡았다는 사실에 서연은 등골이 오싹했다. 강민준과의 첫 만남은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말끔한 슈트를 입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완벽한 신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기와 비열함이 깃들어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서연 씨. 민주는 능글맞게 웃으며 서연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예비 신부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네요. 서연은 꽃다발을 받지 않았다. 감회요. 이 더러운 계약을 감회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민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좀 그렇네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유진 씨가 제 목줄을 쥐고 있거든요. 서연 씨도 아시잖아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민준의 말에 서연은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가 유진의 꼭두각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그런 말이 나오니 기분이 묘했다. 당신은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이용당하는 거죠.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았고 유진 씨는 저에게 한 줄기 빚 같았거든요. 그녀는 저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서연 씨의 재산을 빼앗아 오라고 했어요. 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 당신도 파멸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국 당신은 유진에게 버려질 테고 모든 죄는 당신이 뒤집어쓰게 될 거예요. 민준의 얼굴에서 희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 그는 완벽한 악인이 아니었다. 그 역시 유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죠.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예비 남편이 되어야 하고 조만간 당신은 저의 모든 빚을 짊어지게 될 겁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역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민준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레스토랑을 나선 서연은 곧장 박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다. 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회장님께서는 서연 씨에 대한 애정이 깊으셨습니다. 다만 유진 씨와 새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겉으로는 모질게 대했던 겁니다.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 유언장도 사실 회장님께서 유진 씨의 감시를 피해 몰래 작성하신 겁니다. 마지막 조각이라는 것은 서연 씨에게 남기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유산이죠. 아마 회사와 관련된 기술 자료일 겁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면 왜 자신을 이런 함정에 빠뜨린 것일까? 유진 씨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서연 씨의 인감과 서명을 몰래 빼돌려 계약서를 조작했습니다. 강민준 씨도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님은 유진 씨가 이럴 줄 알고 일부러 마지막 조각을 숨겨두고 서연 씨에게 결혼 계약을 빌미로 그 단서를 찾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아버지를 향한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유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조각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것은 단순히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그녀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다. 서연은 강민준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그가 JK 투자뿐만 아니라 화신그룹이라는 거대 기업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화신그룹은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특히 IT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강민준의 뒤를 밟았다. 그는 JK투자와 화신그룹의 관계자들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몰래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는 강민준이 유진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화신그룹이 태양테크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유진을 내세워 태양테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손에 땀을 쥐었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 간의 재산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의 음모와 연루된 위험한 게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강민준은 화신그룹의 배후에 있는 인물에 대해 언급하며 RK그룹의 이지훈 대표라는 이름을 얼핏 말했다. RK그룹 이지훈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던 오래전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준 은인. 그 은인의 이름이 이지훈이었다. 어쩌면 그가 자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하지만 그는 거대 기업의 CEO였다. 그가 자신 같은 사람을 도와줄 리 만무했다. 그 순간 서연의 집 현관문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작은 시바견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목걸이도 없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서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이 작은 생명체에 마음이 끌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시바견을 키웠었다. 그 강아지는 똑똑하고 충성스러웠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강아지를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강아지의 이름도 모르고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이 작은 생명체가 그녀의 외로운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어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시바견이 그녀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한서연은 자신의 침대에 웅크리고 잠든 시바견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꾹이라고 이름 붙여준 작은 생명체는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꾹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 작은 강아지가 어디서 왔는지,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꾹이는 그녀의 외로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꾹이의 존재는 그녀의 어머니가 키우던 시바견을 떠올리게 했다. 어머니의 시바견 역시 영특하고 충성스러웠다. 어쩌면 꾹이가 어머니의 마지막 조각을 찾는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지난밤 강민준과의 대화는 서연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유진의 꼭두각시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들의 일원이었다. 서연은 아버지가 남긴 서재로 향했다. 박 변호사의 말대로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조각은 단순한 유산이 아닐 터였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그녀의 어머니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책들을 꺼내고 서랍들을 열어보았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그녀의 손에 낯익은 것이 잡혔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이 일기장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어머니의 단정하고 아름다운 글씨체는 여전히 생생하게 그녀의 눈앞에 그려졌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태양테크의 신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이야기,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유진과 새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온 후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어둠 속 진실은 가장 밝은 빛 아래 숨어 있다. 숲의 깊은 곳, 오랜 벗의 도움을 받아라. 열쇠는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어린 시절 서연과 어머니가 함께 가던 숲속 작은 오두막의 모습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숲의 깊은 곳, 오랜 벗의 도움을 받아라.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비서, 태양테크의 이지훈 대표의 비서였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RK그룹의 이지훈 대표는 한국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비서가 왜 자신에게 전화를 했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RK그룹 이지훈 대표님께서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지훈 대표님이요. 제가 왜요? 서연은 당황해서 되물었다.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비서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왜 이지훈 대표가 자신을 만나려 하는 걸까?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오랜 벗의 도움을 받아라는 문구를 떠올렸다. 설마 그 오랜 벗이 이지훈 대표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는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지훈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갤러리 카페였다. 서연은 꾸기를 품에 안고 카페로 향했다. 카페 안은 고요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창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지훈 대표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거대한 세퍼드 한 마리가 얌전히 앉아 있었다. 꾸기가 그녀의 품에서 낑낑거렸다. 마치 세퍼드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이지훈에게 다가갔다. 이지훈 대표님. 이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을 훑어보더니 그녀의 품에 안긴 꾸기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세퍼드가 꾸기를 향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앉으세요, 한서연 씨. 이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서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꾸기는 그녀의 무릎에 앉아 이지훈의 세퍼드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왜 서연 씨를 만나자고 했는지 궁금하겠죠? 이지훈이 말했다. 한재욱 회장님과는 오래된 사업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와도 인연이 있었죠. 서연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를 아세요?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전 제가 어린 시절 사고로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의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현명한 분이셨죠.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조각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마지막 조각이라는 단어를 이지훈이 알고 있다니. 그녀는 제가 언젠가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당신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어머니에게 받은 도움을 갚을 때가 올 것이라고도 했죠.
이지훈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최근 태양테크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유진 씨가 강민준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한재욱 회장님의 죽음에도 의문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서연은 이지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유언장, 강민준과의 강제 결혼 계약, 유진의 음모,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조각에 대한 단서까지. 꾸기 역시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나온 단서 중 하나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지훈은 서연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럼 당신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숲의 깊은 곳, 오랜 벗에 도움을 받아라는 문구는 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지훈이 말했다. 제가 일하러 버렸던 그 숲은 당신 어머니의 오두막이 있는 숲이었고, 그녀는 제가 당신의 오랜 벗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죠. 서연은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이지훈이 그녀를 도울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에게 당신을 도울 충분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한유진 씨의 배후에는 화신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테크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있으며 당신의 부모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그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역시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저를 파멸시키려는 자들에게 복수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조각을 반드시 찾을 겁니다. 이지훈은 서연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신뢰를 담고 있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동맹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정보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지훈을 믿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우선 강민준부터 시작하죠. 이지훈이 말했다. 그는 약한 고리입니다. 그를 통해 유진과 화신그룹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순간 꾸기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지훈의 세퍼드가 꾸기를 따라 짖으며 카페 문 쪽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고 문께에 서 있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과 이지훈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등골이 오싹했다. 유진은 예상보다 더 치밀하고 위험한 상대였다. 이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듯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계획을 조금 바꿔야겠네요.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유진 씨가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 같군요. 서연은 유진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유진에게 자신이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유진의 싸늘한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할 필요가 없었다. 이지훈의 존재는 그녀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었다. 유진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했지만 서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유진은 카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가에서 잠시 서연과 이지훈을 노려보다가 이내 뒤돌아 사라졌다.
그녀의 퇴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충분히 강력했다. 그녀는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이지훈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녀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의 계획은 진행될 테니까요. 이지훈은 서연에게 몇 가지 서류를 건넸다. 그것은 화신그룹과 태양테크 사이의 복잡한 투자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였다. 서류에는 태양테크의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와 함께 화신그룹이 이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오랫동안 암암리의 공작을 벌여왔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화신그룹은 태양테크의 기술을 손에 넣어 IT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려 합니다. 이지훈이 설명했다. 그들은 강민준을 이용해 당신의 아버지를 압박했고 유진 씨를 앞세워 회사를 장악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과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시점이 묘하게 겹칩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읽어내려가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야망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단 말인가? 그럼 강민준은 화신그룹의 꼭두각시였다는 건가요? 서연이 물었다. 완벽한 꼭두각시라기보다는 빚 때문에 그들에게 발목 잡힌 약점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유진 씨는 강민준의 그런 약점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겠죠. 이지훈은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는 이제 유진에게도 버림받을 처지에 놓여 있을 겁니다. 강민준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지훈은 자신의 세퍼드 카이를 쓰다듬었다. 카이는 꾸기를 향해 부드럽게 코를 비볐다. 꾸기는 카이에게 애교를 부리며 꼬리를 흔들었다. 두 개의 다른 존재가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모습은 묘하게도 서연과 이지훈의 관계를 닮아 있었다. 저희는 당신의 부모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지훈이 말했다. 특히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의 기록들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에 대한 단서도 계속 찾아야 합니다. 이지훈은 서연에게 첨단 도청 장치와 소형 카메라를 건넸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강민준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유진의 주변을 감시해야 합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보다 뜨거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강민준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유진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서연은 도청 장치를 숨기고 민준에게 접근했다. 한유진은 당신을 버릴 겁니다. 서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화신그룹과의 거래가 끝나면 당신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더 심한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서연의 말을 믿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유진 씨는 저에게 약속했어요. 제가 그녀를 도우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겠다고. 그것이 바로 함정이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화신그룹은 당신처럼 약점을 잡힌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리는 데 능숙해요. 그들은 당신이 태양테크의 기술을 빼돌리는데 협조했다는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유진도 마찬가지고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자극했다.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는 두 가지예요. 계속해서 유진과 화신그룹의 꼭두각시로 살다가 버림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너무 강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를 도우세요. 서연이 말했다. 저도 당신처럼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는 피해자예요.
제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죄를 덜어줄 수 있도록 도울게요. 민주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눈빛에는 갈등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때 꾸기가 그의 발치에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민주는 꾸기를 내려다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내가 뭘 하면 되죠?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제가 위험해지면 당신이 저를 보호해줘야 해요. 서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약속해요.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민주는 유진과 화신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서연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그는 화신그룹의 실질적인 배후에 있는 인물, 즉 전 태양테크의 이사였던 박성현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다. 박성현은 한재욱 회장에게 배신당해 회사를 떠났지만 오랫동안 복수를 꿈꿔왔던 인물이었다. 그는 한재욱 회장의 핵심 기술을 빼앗아 화신그룹에 넘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유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이지훈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했다. 이지훈은 박성현이라는 이름에 미간을 찌푸렸다. 박성현 이사, 한재욱 회장이 가장 아끼던 부하였지만 횡령 혐의로 해고되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그를 내보냈다는 것이 의아했었는데 이런 배후가 있을 줄이야. 이지훈은 화신그룹과 박성현의 관계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사설 탐정팀을 동원하여 박성현의 과거 행적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박성현은 오래전부터 JK투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모든 계획은 그의 치밀한 복수극이었다. 이지훈은 서연의 어머니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옛 자료들을 뒤졌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사고로 위장된 살인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재욱 회장이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박성현에게 넘겨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재욱 회장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유진과 박성현의 위협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딸인 서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서연에게 밝혀졌다. 그녀의 부모님이 당한 비극의 전말이 드러나자 서연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뜨거운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내 그 기술을 세상에 공개할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이지훈은 서연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들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눌 겁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그때 꾸기가 갑자기 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의 다리를 물고 어딘가로 이끌었다. 꾸기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서재의 낡은 책장 뒤편이었다. 꾸기는 발로 벽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서연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 안에는 낡은 USB 하나와 한재욱 회장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사랑하는 딸 서연아. 이 USB 안에 너의 어머니와 내가 함께 개발했던 마지막 조각이 담겨 있다. 이것은 너의 어머니의 꿈이었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비밀에 붙여야 했다. 유진과 박성현의 탐욕은 끝이 없을 것이다.
너는 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여 그들의 야망을 꺾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가 담긴 녹음 파일도 함께 넣어두었다. 부디 강해져라, 내 딸아.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USB를 움켜쥐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리고 USB 안에는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고뇌, 그리고 박성현과 유진의 음모를 낱낱이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 터였다. 꾸기는 그녀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서연은 꾸기를 끌어안았다. 이 작은 강아지가 자신에게 가져다 준 선물에 감사하며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되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손에 쥔 USB를 꽉 움켜쥐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남긴 마지막 조각,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을 진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꾸기는 그녀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마치 그녀의 감정을 읽는 듯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거였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지훈에게 말했다. 이지훈은 USB를 건네받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노트북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다. 태양테크 핵심 기술 자료, 비밀 녹음 파일,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폴더까지. 이지훈은 먼저 비밀 녹음 파일 폴더를 열었다. 첫 번째 파일에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재욱 회장의 목소리였다. 박성현, 자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나. 내 아내를 살해하고 내 기술을 가로채려 하다니. 자네의 욕심은 끝이 없군. 회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당신의 구식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 기술은 저에게 더 큰 기회를 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는 쓸데없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죠. 유진아, 너마저 내 친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런 짓을 벌이다니. 내 어미가 시키는 대로 한 거겠지. 결국 너도 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일 뿐이야. 녹음 파일에는 한재욱 회장이 박성현과 유진에게 배신당하는 과정,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박성현과 유진의 공모에 의한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친모인 새어머니와 박성현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다. 그녀는 서연의 어머니가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제거되었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것도 박성현과 유진이 몰래 약물을 투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들은 한재욱 회장이 서연에게 마지막 조각을 남길까봐 불안해하며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딸을 보호하려 했고 그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까지 잃었던 것이다. 유진은 친모의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친아버지까지 배신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서연은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함께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이지훈의 목소리도 낮게 깔렸다. 박성현과 유진,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화신그룹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지훈은 즉시 자신의 변호사들과 해커팀을 동원하여 녹음 파일과 다른 자료들을 분석하고 공론화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넘겨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한 유진과 박성현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과 이지훈의 뒤를 밟으며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다. 서연은 여러 차례 의문의 사고를 당할 뻔했고 민준 역시 박성현의 부하들에게 감시를 당하며 위협을 받았다. 언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죠? 당장 그 더러운 계획을 그만둬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유진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서연은 냉정하게 대꾸했다. 잃을 건 너겠지. 유진아, 진실은 결코 감춰지지 않아. 네가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유진은 더욱 광분했다. 그녀는 박성현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 박성현은 서연을 완전히 제거하고 마지막 조각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민준을 이용해 서연을 유인하고 그녀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강민준이 당신을 만났던 카페로 불러낼 겁니다. 이지훈이 서연에게 경고했다. 그들은 민준을 미끼로 당신을 유인하려 할 겁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가야만 해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려면 그들의 봉어지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저에게는 꾸기와 당신이 있어요. 이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서연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니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카이도 함께 갈 겁니다. 꾸기와 카이는 우리의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겁니다. 결전의 날. 서연은 민준이 말한 카페로 향했다. 카페 주변에는 박성현의 부하들이 곳곳에 매복해 있었다. 이지훈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해커팀은 카페 주변의 모든 감시 카메라를 장악하고 있었다. 꾸기는 서연의 품에 안겨 있었고 카이는 이지훈의 옆에서 묵묵히 서연을 주시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선 서연은 민준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서연 씨,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들은 당신을 죽이려 할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도우면 나는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그때 박성현과 유진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자신들의 함정에 빠진 줄로만 알았다. 어머, 언니, 어딜 그렇게 다니나 했더니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유진은 비아냥거렸다. 강민준, 당신도 결국 서연의 편에 붙었나 보네. 배신자는 죽음뿐이라는 걸 알려줄게. 박성현은 비릿하게 웃으며 서연에게 다가섰다. 한재욱 회장의 어리석은 딸, 너희 부모처럼 이 기술을 지키려다 비참하게 죽을 필요는 없어. 순순히 USB를 내놓는다면 목숨은 살려주지. 서연은 USB를 꺼내 들었다. 이 USB 안에는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부모님의 유산이에요. 당신 같은 더러운 자들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USB를 바닥에 내던졌다. USB는 카페 바닥을 굴러 유진의 발치에 멈췄다. 유진은 당황한 듯 USB를 주우려 몸을 숙였다. 그 순간 서연은 숨겨두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박성현의 얼굴에 뿌렸다. 박성현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쌌다. 유진은 USB를 잡으려 했지만 꾸기가 빠르게 달려들어 그녀의 손을 물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USB를 놓쳤다. 그 틈을 타 서연은 USB를 다시 주워들고 카페 밖으로 달려나갔다. 카이와 꾸기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박성현의 부하들이 서연을 쫓기 시작했다.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달렸다. 이지훈은 차량을 준비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차를 향해 달려갔다. 추격전은 치열했다. 박성현의 부하들은 총을 꺼내 들었고 서연은 총알이 빗발치는 아수라장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카이는 서연의 앞을 가로막는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쓰러뜨렸다. 꾸기는 서연의 다리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그녀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지저댔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보며 패닉에 빠졌다. 그는 유진의 협박과 박성현의 지시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가 도망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용기를 내어 서연을 돕기로 결정했다. 그만둬 서연 씨를 건드리지 마. 민주는 박성현의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그는 서연을 쫓던 부하 중 한 명에게 달려들어 그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유진과 박성현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려 했다. 이때 이지훈의 차량이 서연의 앞에 멈춰 섰다. 서연은 재빨리 차에 올라탔고 꾸기와 카이도 함께 뛰어올랐다. 이지훈은 엑셀을 밟아 현장을 벗어났다. 박성현과 유진은 분노에 찬 얼굴로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젠장 저것들을 놓치다니. 박성현은 분통을 터뜨렸다. 그 USB만 손에 넣으면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유진은 이를 갈았다. 서연은 차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USB를 꽉 쥐었다. 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지훈의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빠르게 벗어나 한적한 외곽의 비밀 은신처로 향했다. 서연은 뒷좌석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덮쳤던 아수라장이 마치 꿈결 같았다. 꾸기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진정하고 있었고 카이는 조용히 앞 좌석에 앉아 있었다. 괜찮습니까? 이지훈이 백미러로 서연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네, 덕분에. 서연은 겨우 대답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USB를 꽉 쥐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리 스틱이 아니라 부모님의 피와 눈물이 담긴 진실이자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무기였다. 은신처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안전한 공간이었다. 이지훈은 즉시 전문 변호사들과 언론 담당자들을 소집했다. 그들은 USB에 담긴 녹음 파일과 기술 자료, 그리고 다른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증거군요. 이지훈의 수석 변호사 김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한유진과 박성현은 물론 화신그룹까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에는 박성현이 유진에게 서연의 어머니를 살해하도록 지시하고 한재욱 회장의 죽음을 위장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유진의 죄를 낱낱이 파헤칠 결정적인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지훈과 서연의 기자회견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서연은 당당하게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이지훈이 든든하게 서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꾸기와 카이가 얌전히 앉아 있었다. 저는 오늘 한재욱 전 태양테크 회장의 장녀 한서연으로서 그리고 살해당한 제 어머니의 딸로서 감춰진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누구도 흔들 수 없었다. 그녀는 USB에 담긴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박성현과 한유진의 음모,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에 담긴 비밀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한유진 씨와 박성현은 제 어머니를 살해하고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태양테크의 핵심 기술을 강탈하기 위해 이 모든 잔혹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죄를 법의 심판대에 올릴 것이며 제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서연의 고백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특히 한유진은 기자회견장의 영상이 송출되자마자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죄를
극구 부인하며 소리쳤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다 한서연의 거짓말이야. 강민준이 나를 속인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발버둥은 소용없었다. 녹음 파일에 담긴 그녀의 목소리와 박성현과의 공모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박성현 역시 곧바로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오만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서연, 너희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결국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박성현의 오만한 태도는 서연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그녀는 그에게 법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강민준은 중요한 증인으로 활약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서연의 증언을 뒷받침했고 자신이 유진과 박성현에게 어떻게 협박당하고 이용당했는지 고백했다. 그의 고백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역시 피해자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유진의 재판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유진은 처음에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에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에서 유진은 흐느꼈다. 저는 엄마를 위해 그랬어요. 엄마의 복수를 위해. 아빠가 우리 엄마를 배신하고 저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유진의 눈물은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과거에 아버지가 자신의 친어머니를 배신하고 서연의 어머니와 재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서연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태양테크를 차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사랑받지 못한 딸의 비뚤어진 복수심이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녀의 변명은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녀의 탐욕과 잔인함은 이미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꾸기와 함께 어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직접 그린 가족 그림을 발견했다. 그림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림 뒤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렴.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단다. 마지막 조각은 너를 위한 선물이야 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비로소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유진과 박성현의 위협 속에서도 딸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던 것이다. 재판 결과 유진은 어머니 살해, 방조 및 증거 위조, 재산 강탈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성현 역시 살인교사 및 기업기술 강탈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화신그룹은 태양테크 기술 강탈 시도와 불법적인 기업 인수 합병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물고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그들의 모든 음모는 세상에 낱낱이 파헤쳐졌다. 공정하게 심판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지훈의 도움으로 강민준은 모든 것을 폭로한 대가로 형량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서연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박성현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연 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서연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때 꾸기가 갑자기 그녀의 다리를 물고 짖기 시작했다. 꾸기는 서연을 서재에 숨겨진 금고가 있던 벽으로 이끌었다. 꾸기는 그 벽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서연은 꾸기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벽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닿은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그 틈새를 열자 또 다른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작은 쪽지가 나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박성현이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서연아, 박성현은 단순히 탐욕스러운 악인이 아니었단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어둠이 존재한다. 그는 우리 가족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 비밀은 마지막 조각보다 더 거대하단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두근거렸다. 가장 깊은 비밀, 마지막 조각보다 더 거대하다. 이것은 또 다른 진실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박성현이 언급했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이 비밀을 의미했던 것일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는 듯했다. 한서연은 손에 든 빛바랜 사진과 어머니의 쪽지를 응시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박성현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다. 박성현이 단순히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는 어머니의 쪽지는 서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우리 가족의 가장 깊은 비밀. 마지막 조각보다 더 거대하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 꾸기는 서연의 발치에서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는 듯했다. 서연은 상자 속을 더 뒤져보았다. 상자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작은 상자가 나왔다. 그 안에는 오래된 회중시계와 함께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열쇠에는 어머니의 정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어머니의 정원 서연은 퍼뜩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늘 가꾸시던 작은 비밀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에는 어머니가 아끼던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그곳에 어떤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서연은 이지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과 쪽지를 살펴보았다. 박성현 이사, 그는 한재욱 회장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과는 대학 동창이기도 했죠. 그가 횡령 혐의로 해고되었을 때 회장님께서 무척 괴로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더 깊은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지훈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박성현의 과거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성현에게는 오래전에 실종된 여동생이 있었다. 그 여동생은 한재욱 회장과 사랑에 빠졌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서연이 혼란스러워 물었다. 이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당신의 어머니와 박성현의 여동생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박성현의 여동생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고아라고 알고 있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고아셨어요. 그리고 박성현 이사는 우리 엄마를 살해한 사람이에요. 진실은 때때로 잔인하죠. 이지훈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박성현의 여동생이었다면 박성현의 복수심은 단순한 재산 때문이 아닐 겁니다. 그의 복수에는 훨씬 더 깊은 개인적인 원한이 얽혀 있을 겁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어머니는 일기장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에 대한 감사와 함께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희미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비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서연은 회중시계의 열쇠로 오두막 문을 열었다. 오두막 안에는 어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연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 다발과 함께 오래된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편지를 펼친 서연은 경악했다. 그것은 한재욱 회장이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명숙에게 나는 너를 평생 사랑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너와 나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너의 존재를 부정했고 너를 내 옆에서 떼어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떠나보내야 했다. 그때 네가 박성현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더욱 절망했다.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원수지간이었으니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서연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이름은 명숙. 그리고 그녀는 박성현의 여동생이었다. 한재욱 회장과 박성현의 가족은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서연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듯했다. 이어지는 편지들은 한재욱 회장이 명숙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가족 간의 오랜 원한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몰래 만나 사랑을 키웠고 서연은 그 사랑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한재욱 회장의 아버지는 그들의 관계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명숙을 강제로 떠나보냈고 한재욱 회장에게 다른 여자와 결혼할 것을 강요했다. 서연의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보내져 고아로 위장하여 살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재욱 회장은 명숙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몰래 명숙과 서연을 찾아다녔고 결국 그들을 다시 만났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새어머니와 유진이 집에 들어온 뒤였다. 한재욱 회장은 서연의 존재를 공개할 수 없었다. 유진의 친모는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서연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유진과 새어머니가 서연을 해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재욱 회장은 서연을 자신의 친딸로 인정하지 않고 냉대하는 척하며 그녀를 보호했던 것이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서연의 어머니 명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성현아, 오빠, 나는 오빠를 용서해. 우리 집안과 한재욱 회장 집안의 원한은 너무 깊어. 하지만 나는 재욱을 사랑했고 서연이를 낳았어. 서연이는 죄가 없어. 오빠가 아무리 복수심에 불타도 서연이는 건드리지 마. 이 기술은 재욱과 내가 우리 딸을 위해 개발한 거야. 부디 복수를 멈추고 새로운 시작을 하렴. 이것은 어머니가 박성현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어머니는 박성현의 복수심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를 말리려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박성현에게 그들의 기술을 넘겨주는 대신 복수를 멈추고 서연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성현은 결국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여동생마저 죽음으로 몰아넣고 한재욱 회장까지 살해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오열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아버지와 유진을 오해하고 증오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아버지의 냉대는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보호하려는 노력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가족은 단순한 재산 싸움에 얽힌 것이 아니라 오랜 집안의 원한과 비극적인 사랑, 그리고 탐욕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비극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꾸기가 서연의 품에 안겨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서연은 꾸기를 꽉 끌어안았다. 이 작은 강아지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자 위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지훈이 차분하게 말했다. 박성현의 복수심은 개인적인 원한과 집안 대대로 내려온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한재욱 회장에게 버림받았다고 오해했고 그들의 아이인 당신을 없애고 태양테크의 기술을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그럼 어머니는 박성현에게 살해당한 건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녹음 파일과 이 편지들, 그리고 박성현의 과거 행적을 종합해 볼 때 그는 당신의 어머니를 살해했고 그 책임을 한재욱 회장에게 전가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진은 그 모든 음모에 가담했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서연의 마음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집안의 오랜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박성현의 진짜 복수심과 그에게 남은 마지막 조각보다 더 거대한 비밀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서연은 박성현을 다시 만날 준비를 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집안의 오랜 악연을 끊어낼 것이다. 한서연은 박성현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마지막 사랑과 희생을 이해했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고 오랜 악연을 끊어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여인이었다. 꾸기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박성현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을 비웃었다. 겨우 그 정도 알아냈다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나. 한서연, 너희 부모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내가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진심도 알게 됐고요. 당신은 오해했어요. 박성현 이사님, 우리 부모님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당신을 믿었고 당신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려 했어요. 박성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거짓말 한재욱은 나를 배신했어. 그는 내 여동생을 빼앗아 갔고 나를 회사에서 내쫓았어. 이 모든 것은 그의 죄야. 당신의 여동생은 우리 어머니예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당신에게 복수를 멈추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부탁했어요. 당신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마저 짓밟았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녹음기를 꺼내 박성현에게 들려주었다. 명숙의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다. 성현아, 오빠, 나는 오빠를 용서해. 이 기술은 재욱과 내가 우리 딸을 위해 개발한 거야. 부디 복수를 멈추고 새로운 시작을 하렴. 어머니의 목소리가 끝나자 박성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녹음기를 응시했다. 명수가, 네가 내게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동생의 마지막 소원마저 저버리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과 복수심이 그의 눈을 가려왔던 것이다. 당신은 오해와 복수심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어요. 서연이 말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죗값을 치러야 해요. 당신의 여동생, 나의 어머니는 당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박성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몸에서는 더 이상 광기와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깊은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다 망쳤어. 명수가 미안해. 서연아, 미안하다. 이후 박성현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는 유진과 그의 친모가 꾸민 모든 음모를 폭로했고 화신그룹과의 관계도 낱낱이 밝혀냈다. 그의 진심 어린 자백은 유진과 화신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을 이끌어냈다. 유진의 친모 역시 공모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되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서연은 태양테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조각, 즉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세상에 공개했다. 이 기술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이 기술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태양테크는 그녀의 지휘 아래 인류에게 이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민주는 복역 후 새 삶을 시작했다. 그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민주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작은 봉사단체에서 일하며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욕망에 휩쓸리지 않았다. 이지우는 서연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의 경계심을 넘어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발전했다. 이지우는 서연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었고, 서연 역시 이지훈의 지혜와 묵묵한 지지에 감동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갔다. 카이와 꾸기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가족이 되었다. 꾸기는 이제 태양테크의 마스코트가 되어 직원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서연의 든든한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어느 맑은 날, 서연은 이지훈과 함께 어머니의 비밀 정원을 찾았다.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어머니의 손길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오두막 앞에 서서 미소 지었다.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모든 진실을 밝히고 당신들의 꿈을 이뤘어요. 이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강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서연 씨,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서연은 이지훈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었다. 비극적인 가족사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정의의 가치를 깨달았다. 박성현은 감옥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명숙의 편지와 녹음 파일을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남은 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연에게 매번 편지를 보내 자신의 잘못을 빌었고, 서연은 그의 편지를 읽으며 시간이 흐르면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강민주는 서연의 도움으로 봉사단체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다. 언젠가 그 역시 서연에게 진심으로 용서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한서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로 빛나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